자, 전 시간에 이어서 긴망행위 OX 판례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빨간 펜을 들으시면, 자,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 등기가 되었잖아요. 이전 등기가 되었다 동그라미. 그러면 이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알려주지 않고 팔아먹게 되면 사기죠. 숨긴 채 검은색 밑줄 그시고 됐어요? 사기죄가 됩니다. 자, 두 번째 판례입니다. 당해 회계 연도의 결산이 적자였는데요. 실제로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분식결산서, 분식 동그라미를 토대로 대출받게 되면 이 자체가 뭐가 된다? 사기죄다 이런 말이에요. 이 분자가 가루 분자, 가루 분, 그 다음에 꾸밀 식자, 그쵸? 꾸밀 식자입니다. 여성 화장하는 거 있죠? 여성이 화장하는 거, 화장하는 것이 바로 이 가루를 쳐서 얼굴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은 곧 뭐다? 사기다, 사기. 얼굴 떡칠하는 거, 사기다, 이런 말이. 그래서 실제 장부가 적자 났거든요. 적자 났는데 적자가 나면 은행에서 대출이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적자인데 실제로는 영업이익이 많이 났다는 것처럼 이 장부를 꾸며요. 허위로 꾸며요. 밀가루를 쳐서 막 꾸며요. 꾸며서 은행에 제출하게 되면 은행이 속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기죄가 된다 이런 말이 됐죠? 그래서 이 분식이란 말만 나오면 사기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번 판례 볼게요. 자, 가등기 동그라미, 근저당 동그라미, 그쵸? 4번입니다. 재심소송 동그라미. 5번입니다. 아들 동그라미. 6번입니다. 협의 매수 동그라미, 수용 동그라미. 그 다음 7번입니다. 국내 독점 판매 계약, 독점 판매 동그라미, 한우만 동그라미. 됐어요? 검은색 뜹니다. 자, 1번에서 숨긴 채 밑줄 긋죠. 자, 3번입니다. 가등기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면 알려줘야 돼요. 왜 이걸 고지하지 않냐고요. 그치? 부작이죠, 부작이. 자, 재심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재심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알려주지 않고 숨겼죠? 그치? 아들 낳을 수 있으리란 착오에 빠졌어요. 착오에 빠져있는 피해자들, 의사가, 그러면 의사는 이 착오를 제거를 해줘야 할 보증인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이 착오를 이용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들 낳을 수 있으리란 시술을 가정했다. 가장 밑줄 그시고 사기입니다. 자, 근데 위와 같은 시술을 함에 앞서서 뭐뭐 하면 하등 이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시술 서약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받았다 갈았고 이건 기망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판례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많이 봐왔을 거예요. 협의 매수 수용이 될 것이라는 점이 하자가 있다면 알려줘야 되는데 고지하지 않았죠? 사기입니다.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걸 알았다면 그걸 왜 고지를 해야 되는데 고지를 안 해주죠? 밑줄 그시고 사기입니다. 한우만 판매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 한우산이 아니고 외국산이 수입산이 있단 말입니다. 사기죠. 그쵸?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똑같아요. 자, 빨간색으로 특정 질병 동그라미. 고지해야 되죠. 고지하지 않고 보험 가입 들고 보험금 청구하게 되면 검은색입니다. 그러면 사기죠. 사기. 자, 바코드 라벨 나왔네요. 바코드 라벨 밑줄 그시고 재판매 동그라미. 재판매 자체가 사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마트를 가보면 그 식품 코너 있죠. 그래서 그 생식품이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있죠. 유통기간이 있는데 그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바코드만 바꿔서 이렇게 가공해서 이 제품을 팔게 되면 그 자체가 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1번 보시면 유언으로 재단법인에 출연되었다. 출연은 자기 재산을 사회에 내놓는 것을 출연이라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숨기고 매도하였다면 그 자식들이 매도해서 팔아먹었다면 사기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밑에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그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알려주지 않지? 고지하지 않지? 사기죠. 자, 13번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이를 속여 판매했잖아요. 동그라미 사기죠. 그리고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변제자락을 가장했다 동그라미 사기죠. 자, 파산 신청 2년 전부터 불과 40여일 전까지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파산될 거 뻔해요. 그치? 뻔한 것인데 돈을 빌렸다는 것 자체가 사기죠. 이것은 여기다 동그라미 치지 말고요. 치지 말고 여기다 칠까요? 파산 전 2년 전부터 동그라미.
했는데 돈 빌렸다 밑줄 그시고 이게 사기죠. 적극적인 위장 수단을 강구했다 동그라미 사기죠. 담보를 설정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금액 담보물을 제외한 나머지가 아니라 편취된 금액 전부 밑줄 그시고 전부 사기가 됩니다. 신의축 위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페이지. 자, 060 회선 아시죠? 060 회선 많이 들어갔을 텐데요. 060 회선 동그라미 자체가 사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오인하여 버튼을 눌러서 통화 이용료가 나오게 했을 때 사기입니다. 그 다음 18번입니다. 홈쇼핑 많이 봤죠? 인공적 재배한 삶인데 인공적 밑줄 그시고 이걸 사냥삼이래요. 산에서 나는 천연삼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그치?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감정도 안 받았는데 감정인 받은 것처럼 동그라미 사기입니다. 또 홈쇼핑 얘기입니다. 허위의 강연식 선전 광고했을 때 사기입니다. 또 홈쇼핑입니다. 수입 브랜드 시계를 마치 오랜 수백 년 된 전통인 것처럼 허위 광고 동그라미 사기입니다. 전화진 차린데도 불구하고 내원진 차린 것처럼 밑줄 그시고 가장 동그라미 사기죠. 22번 꾸며놓고 동그라미 사기죠. 읽을 필요도 없죠. 가압류가 된 사실을 숨긴 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동그라미 사기죠. 그 다음 24번 24번은 설명 좀 드려야 되나요? 여기서 어디다 동그라미를 치는가 하면 여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동그라미 치시고 설명은 여기서 할게요. 자, 채권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채무자가 있어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1억을 빌려주는데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담보를 제공합니다. 담보를 맡기니까 1억을 빌려주는 거예요. 담보를 제공했다. 그 담보가 무엇인가 하면 이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이야. 집, 아파트죠. 아파트 한 채를 담보 잡히고 채권자한테 담보 잡히고 1억을 빌려 받은 거예요. 됐어요? 근데 이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요. 차일피일 밀어요. 차일피일 밀어요. 미루니까 채권자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파트 있죠. 이 아파트를 몰래 채무자 몰래 법원에 가서 가압류를 합니다. 가압류를 하게 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가 하면 처분금지효가 발생해요. 처분금지효. 무슨 말이야? 처분이 금지된다고요. 압류를 걸어놨기 때문에 채무자가 자기가 소유자를 할지라도 이 아파트를 팔려고 해도 팔려지지 않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채무자가 어떻게 사기치는가 하면 이렇게 사기쳐요. 동그라미 2번 기망을 합니다. 기망을 하는데 어떻게 기망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기망을 해요. 자, 가압류를 해제하면 가압류 해제 여기 위에 나와있지? 해제하여 주면 아파트를 팔아서 매도하여 아파트 매도하여 위 대금으로 당신 빚 갚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사기를 친단 말이죠. 진짜 채권자가 그럴만하지. 아파트 팔아 내가 빚 원금하고 이자 받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사람이 착오를 일으킵니다. 세 번째 착오를 일으켜서 어떻게 해줍니까? 이 가압류 해제를 네 번째 이 가압류를 해제를 해주죠. 해제를 해줬죠. 해제해주니까 처분금지 효력이 없어졌죠. 그쵸? 그래서 이 채무자가 아파트를 팔았어요. 아파트를 팔고 튀었어요. 돈 안 갚았어요. 돈 안 갚았다고요. 이게 바로 뭐다? 사기지, 사기. 그래서 보시면 채권자에게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아파트를 매도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치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사람이 속아요. 속아서 아파트를 해제해준단 말이에요. 아파트를 해제해주죠. 이 아파트 해제가 바로 뭐다?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 아파트 해제가 처분행위다. 처분행위다. 이 파라는 뒤에 처분행위 할 때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때 이 아파트를 매도하였으면서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이 자체가 뭐가 된다? 사기다. 이런 사기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거짓말 동그라미. 거짓말. 이게 순수한 착한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건 나쁜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썼지만 이거 자체가 기망이다 이런 말이에요. 됐지? 자, 다음 판례입니다.
자, 경락 허가 결정된 부동산을 묵비했다. 경락 허가 됐어요. 제3자에게 경락이 됐어요. 경락 허가 결정이 난 것인데 묵비 밑줄 그으시고, 자, 매도 담보된 것인데 은폐했다 밑줄 그으시고, 증자 전 주식이 아니고 증자 후가 된 주식이라는 점을 알리지 않았어요. 알리지 않았다. 사기죠. 증자 전 주식과 증자 후 주식은 가치가 천차만별이에요. 하늘과 땅 그 차이예요. 근데 그걸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사기라는 거예요. 개정 전에 기준을 적용할 것인데 개정된 것을 적용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사기다. 사기다. 그 다음 싸게 매수하면서부터도 마치 피해자와 똑같은 값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속였다는 거지. 이 자체가 사기고요. 임대인의 동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뭐가 된다? 사기라는 거죠. 비정상적인 이면약정을 체결하고서도 분양 점포를 분양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면약정을 어떻게 돼요? 속여요. 감추는 것 자체가 사기고, 변제 의사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숨기면 사기고요. 그 다음 대출리망자가 무슨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제로 자동차를 할부하는 것처럼 실제로 뭐뭐 하는 것처럼 그치? 이거 하면 사기죠. 위조 회원증을 마치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거나 그 위조됐던 사실을 숨기죠. 사기죠. 선전 광고를 어떻게 돼요? 허위인 것이기 때문에 사기인 거예요. 자, 대금을 변제할 의사는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망하니까 사기인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37번이네요. 자, 관련 업체가 특정 영역 보고서만을 근거로 해서 확정되지도 아니한 개발 계획이 마치 확장된 것처럼 허위 동그라미, 과장 동그라미 하게 되면 사기입니다. 그 다음 명예 신탁자가 잠깐만요. 그렇지. 명예 신탁자가 이게 몇 번 팔는가요? 38번 팔는가요? 자, 매도의 명의를 수탁자라 하여 제3자에게 신탁재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자가 위 신탁재산을 매도를 반대하며 협조하기를 거절하고 있다는 사정을 어떻게 했어요? 숨겼다 동그라미 사기죠. 다음 비의료인 동그라미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적법하게 개설한 것처럼 공단보험공단의 요양비 급여 지급 청구하는 것은 이것이 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비용 청구를 하는 것은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인만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비의료인이 청구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사기다 이런 말입니다. 자, 40번이죠. 자, 초과 보험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발한 다음에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하여 청구했다. 묵비 동그라미 밑에 묵비 동그라미 하면 사기입니다. 그쵸? 어려운 거 없지? 뭐가 나올지 몰라요. 사기죄 판례 전부 답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강의가 조금 느려진다 하더라도 다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파란편 들으시고요. 안 되는 거니까. 자, 쭉 읽어보시고 매수 권유하면서 언급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부합하대요. 세모. 또 연구 용역 보고서와 신문 스크립에 기초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기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기 안 되죠. 그 다음 이번에 처분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권한 있는 자가 한 것이므로 위임 가격보다 훨씬 고가로 매도를 했다 하더라도 사기가 안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A가 땅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이 땅 매도인 소유자예요. 땅 소유자예요. 소유자인데 이 할아버지가 B라는 동네 이장을 만나서 이 땅 좀 팔아달라. 뭐 1억에 팔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권한을 위임받아요. 이런 권한을 위임받고 이 B가 C라는 매수인에게 땅을 팔아요. 얼마에 팔아요? 1억 2천에 팔아요. 2천에 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C라는 사람이 1억 2천을 줄 거 아니에요. 그쵸? 주어서 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1억에 팔아달라 했으니까 그래서 이 B라는 사람이 1억을 주는 거예요. 영감님 1억에 팔았습니다. 라고 해놓고 1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사기인가요? 분명히 이 할아버지가 그랬잖아요. 1억에 팔아달라 했잖아요. 그럼 1억에 팔아달라 했으면 1억의 지값을 받아줬기 때문에 이게 사기냐고요. 1억 2천을 팔았다, 1억 3천을 받았다는 것을 고지할 의미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처분권을 위임받았다 할지라도
그 가격보다 훨씬 고가로 매도했다는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A에게 무슨 손해가 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걸 말해줘야 할 이유도 없고, 그쵸? 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취지로 이 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 4번을 묶어볼까요? 묶어볼게요. 자,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전 시간에 설명드린 적이 있었어요. 자, 이직매매 나왔네요. 후 매수인, 생각나시죠? 후 매수인에게 등기까지 맞춰줬어요. 파란색으로 등기를 넘겨줬잖아요. 그럼 이 사람에게 손해가 나는 것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선 매수인에게 계약금 중도금 받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 손해가 나는 것이 있냐고요. 등기를 해줬는데 등기를 안 해주고 먹튀하면 그건 사기가 되는 거지. 그건 등기를 해줬는데. 그래서 매도인이 동인에게 이직매매를 해주었다는 사실, 그 앞에 있는 사람에게 계약금 중도금 받았다는 사실 고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기가 되지 않는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4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4번도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던 부동산 2분의 1 지분은 타인으로부터 명시탁 받은 것이다. 명시탁 받았대요. 그러면 이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대외적 처분권자입니다. 처분권자. 자세한 것은 명시탁 할 때 하는데, 전 시간에 명시탁 법리할 때, 절도죄 할 때 약간 명시탁 법리를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대내적으로는 누구 소유지만 대외적으로는 수탁자 소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명시탁 받았기 때문에 명의수탁자는 대외적 처분권한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피고인의 승낙 없이 그 전부를 분명 2분의 1 지분을 명의수탁 받았는데 전부를 매도하여 등기를 맞춰줬다고요. 그치? 맞춰줬다고요. 따라서 등기를 격려받은 사람은 사기죄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이 수탁자는 등기를 격려받은 사람에 대해서 명시탁 법리를 얘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기가 되진 않는다. 사기가 되지 않는데 대신 무슨 죄가 되는 거예요? 명예 신탁자, 수탁자의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횡령은 가능하지만 사기는 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입니다. 됐지? 자, 이 법리가 노트에 나와 있기 때문에 노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5번은 전 시간에 설명드렸죠. 평형수치를 다소 과장한 것은 사기가 되지 않는다. 자, 일불 임차했는데 전불 임차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이 자체가 전체 세무 쳐볼까요? 이것은 판례가 뭐라 하냐면 그다지 큰 규모가 아니래. 그래서 이것은 위에 있는 5, 6번처럼 약간의 뻥튀기 과장에 불과한 것이므로 사기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5, 6번을 묶으시고. 자, 7번 잘 나와요. 체크하시고요. 무슨 사안에서, 자, 그 다음 전적으로 또는 주로 밑줄 쫙 그시고 뭐뭐라고 할 수 없다면 세무칩니다. 있다면 사기겠지만 없다면 사기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고요. 자, 8번 가볼게요.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하등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세무치시고 고지 의무가 없죠. 전 시간 설명드렸지? 그치? 근데 이 사건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부동산에 대하여 갑과 신탁 약정, 금지 약정을 체결했다는 것을 은행에 알리지 않아야 했대요. 근데 은행에 알리지 않아야 했다는 것은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하등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무친 것이 이걸 고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기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페이지. 자, 9번 가볼게요. 자, 중개함에 있어서 매도자가 전매인이다. 세모 파란색. 액수가 얼마다. 이걸 고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당신이 소유권 취득하는 데 있어서 하등 영향이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고지할 의무도 중개인이 없는 것이고요. 사기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발행인들이 각자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편법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로 동액입니다. 동액 세무치시고 융통음을 발행하여 교환하였다면 이러이러한 약정하에 교환한 것이므로 사기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 자, 그 다음 아파트 신축 분양자가 무슨 뜻으로 채권자들에게 분양한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격려전입니다. 격려전 세무치시고 그럼 여전히 이 사람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아파트 신축 분양자가 소유권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자가 된다는 말이다. 왜? 등기 격려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기가 되나요? 안 되나요? 되지 않는 거지. 되지 않는 거지. 왜? 신축 분양자가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에게 소유권이 넘겨줄 의무는
의지는 이 신축 분양자에게 있는 거예요. 소유권자에게. 그래서 제3자에게 이런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좀 어려운 말이 나와요. 현행민법이 물권 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런 말 나오지. 그치? 형식주의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노트에 나와 있습니다. 노트를 펴보시면 노트 몇 페이지인가? 122페이지네요. 자, 이중매매 사건, 이 법리, 제가 전 시간에도 설명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이 법리를 설명하지 않고요. 형식주의란 건 뭐냐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요. 등기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지 소유권이 넘어가.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안 넘어가. 즉 계약금, 중도금을 다 받았다 할지라도 돈을 다 받았다 할지라도 등기를 해야지 소유권이 넘어가. 동사는 안 그러죠. 동사는 등기가 없잖아요. 우리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뭐 가전제품을 살 때 그 가전제품이 등기가 있던가? 등기가 없잖아. 대금만 치르면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근데 부동산은 등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금을 다 받았다 할지라도 등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소유권 여부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형식주의다. 형식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요 노트 부분은 정리하시고요. 다시 원위치 하시면 자, 12번 나오네요. 12번 별표 치시고 자, 여기까지 사실관계니까 끊으시고요. 자, 피고인 등이 피해자 갑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대금을 편취한 다음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GPS를 추적하며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하여 어떠어떠한 죄로 기소된 사안이었는데요.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자, 피고인이 갑 등에게 자동차를 인도했어요. 인도하고 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주었다. 파란색으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다. 세무쳐봐요. 그러면 소유권을 넘어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자동차는 동산이지만 부동산처럼 취급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 등록 서류를 다 넘겨주었다면 매도인은 할 도리 다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돈을 받고 등록 절차를 하지 않고 차를 팔지 않고 튀면 그건 사기지. 근데 돈을 받고 등록이 필요한 서류를 다 넘겼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사기는 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근데 GPS를 부착했다 했죠. 그 GPS를 추적해서 다시 이 차를 훔쳐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절도란 말이야. 절도. 절도이지 사기는 되지가 않는다. 왜? 소유권 다 넘겨줬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런 얘기예요. 자, 13번입니다. 자, 전매 금지 특약이 없는 경우다. 특약이 없대요. 없는 경우에서 밑에 그 전대한 것이 권리 범위 내에 속한다. 내자 세모 치시고 그랬을 땐 사기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이고요. 자, 14번은 출제가 아직 안 되었고 출제 가능성이 그다지 높진 않지만 앞에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사건하고 좀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사실관계인데요. 끊고 자, 식당을 운영했어요. 피고인이요. 근데 수입산 식재료를 사용하고 중국산 부새를 조리하여 제공하면서도 메뉴판에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기재하며 마치 국내산 식재료, 이 식재료하고 굴비를 속였어요. 식재료와 굴비가 이 국내산이 아니에요. 국내산이 아닌데 이걸 국내산이라고 속인 거예요. 즉 이 식재료와 굴비는 반찬이다. 반찬. 부식이지. 부식. 주식이 아니고 부식이죠. 부식. 근데 어떻게 속였는가 하면 이 식당에서 이 국내산 굴비다. 이 굴비는 국내산 굴비다. 라고 속인 거예요. 근데 그 손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국내산 굴비 값을 아는데 국내산 굴비가 한 2-30만원 되거든요. 근데 그 국내산 굴비를 2만원짜리 한정식에다 내놓나? 기본 단가가 안 맞는데? 그렇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굴비는 국내산이 아니었고 중국산 굴비였다. 중국산 굴비는 뭐 몇천원 안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국산 굴비를 국내산 영광폭 굴비라고 속이니까 이거 사기다. 사기라고 해서 고소했어요. 사기가 될까?
라고 하는 것인데 사기가 안 된대요. 왜 그런가 하면 너가 반찬 메고 너가 밥을 먹으러 올 때 한식집에 밥을 먹으러 올 때 반찬 먹으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주 메뉴를 보고 오는 것이지 반찬 보고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반찬의 재료를 속였다 하더라도 사기는 되지가 않는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본 판례는 즉 한우만을 취급한다 했는데 국내산 한우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미국산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깃집에 한우 먹으러 가지 수입산 그러니까 고기 먹으러 갈 때 한우산이냐 국내산 한우냐 수입산이냐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결정적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집을 가게 된 동기가.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반찬 먹으러 가는 건 반찬 먹으러 식당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 제품을 속였느냐? 그럼 사기. 주 제품이 아니고 반찬을 속였느냐? 그럼 사기가 아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그런 논리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 성인 동영상물이네요. 초기 화면에 성인 동영상물이 떴는데 광고형이요. 광고가 떴어요. 광고가. 동영상물에 대한 광고가 떴는데 좀 야하진 않고요. 약간의 보일까 말까한 정도의 광고였단 말이죠. 그리고 하는 말이 얼마를 결제해라. 3,000원, 500원, 뭐 4,000원, 뭐 2만원, 3만원을 결제하라 그러면 화끈한 걸 보여주겠다라고 속여요. 그래서 성인이 좀 더 화끈한 거 보고 싶어서 결제를 하고 들어가요. 결제를 하고 그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아니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초기 화면에 그 야시시한 그 화면과 실제로 돈 내고 결제한 그 화면이 별 차이가 없어요. 뭐 더 야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새끼 사기다. 이 새끼 사기치는구나. 라고 해서 고소를 했는데 판례는 사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초기 화면에 있는 그 광고용 그 사진과 내가 결제한 그 사진의 그 모습이 약간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야. 약간 차이가 있다. 별반 차이가 없다. 라는 것은 사기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6번 가볼게요. 16번에서 매도인이 이미 제3자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고지하지 않았으면 사기 같은데요. 사기 같은데 그 대상물이 뭔가 하면 대물변제 예약인 거예요. 세모 쳐보세요. 이 대물변제 예약이라면 사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물변제 예약이 뭔가요? 일단 대물변제는 뭔가요? 대물변제가 뭐예요? 물건으로 대신 갚는 것. 변제는 돈 갚는 게 변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물건으로 대신 갚는다. 이게 대물변제거든. 무슨 말이냐? 내가 1,000만원을 빌렸어요. 누군가한테 1,000만원을 빌렸으면 결제일날 1,000만원을 갚으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야 1,000만원 좀 빌려줘라. 너 우리 집 사정 잘 알잖냐? 너 1,000만원 빌려주고 만약에 내가 못 갚으면 저 우리 집 땅 줄게. 우리 집 땅 줄게. 아니 우리 집 가옥 소유권 줄게. 그래서 물건으로 대신 다른 부동산으로 또는 다른 물건으로 대신 갚아버리는 거. 그걸 대신 갚는다. 대물변제입니다. 그걸 예약 걸어놨다는 거. 예약 걸어놨다는 거. 그게 대물변제 예약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어요? 대물변제 예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내가 1,000만원을 빌렸으면요. 1,000만원 갚는 게 나아요. 근데 대물변제 예약이라고 하는 것은 대물변제 예약을 했어요. 내가 저 돈을 못 갚으면 뭐 다른 물건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이 생겼어요. 대물변제 예약을 걸어놓고 진짜 나중에 돈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대물변제 할 필요 있어요? 아니 1,000만원보다 가옥이라든지 땅이 더 고가인데? 고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땅이라든지 건물을 줄 필요 있냐고요. 그치? 그러니까 내가 돈이 생기면 돈 갚는 게 제일이지. 그래서 대물변제 예약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나중에 이것을 다시 돈이 생겨서 돈 갚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밑에 나와있지. 밑에 읽어놨지. 이 대물변제 예약 때문에 당연히 그 매수인이 그 자동차 인도받아 소유권 취득하는데 하등 장애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대물변제 예약 걸어놓은 것은 내가 원소유권 취득하는 데 있어서 하등 장애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물변제 예약을 걸어놓은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하는 판례입니다. 자, 밑에 판례. 이거 출제가 아직 안 되었는데 뭐 그다지 중요한 판례도 아닙니다. 자, 만성 피로 증후군이 의료보험 대상이 되었어요. 의료보험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이 의사가 뭐라 하냐면 이거 비급여다. 비급여다. 이거 보험이 안 된다. 보험이 안 되니까 돈 내야 된다. 돈 할인도 안 되고 돈 다 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을 편취했다고 해서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인데
자, 세 번째 줄이 좀 의미가 있는 거죠. 피고인, 즉 환자와 피해자, 피고인 의사와 그 환자 모두 다 이게 비급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급여 대상임을 전제로 진료에 임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도 비급여인 줄 알았고 의사도 비급여임을 전제로 진료에 임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것이 알고 보니까 이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사기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그리고 요 그 18번은 좀 조심해야 될 것이요. 비의료법인이라 했어요. 비의료법인이 의료법을 위반해서 개설한 의료기관인데 근데 그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면허를 갖춘 의사야. 면허를 갖춘 의사를 통해서 진료가 이루어졌다면 이 의료법의 규정이 위반하여 그 병원이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손 의료비를 청구하는 수익자에게 진료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은 사기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인데 이 최신 판례잖아요. 최신 판례 무슨 얘기냐? 자, A가 있어요. 자, 병원이 있네요. 병원에 가서 눈 수술을 받았어. 안과 병원에 가서 눈 수술을 받았어. 예를 들면 수술 받았어요. 그러면 수술비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수술비가 예를 들면 500만 원 나왔다. 500만 원 나왔다. 양쪽 하니까 500만 원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눈 수술을 하기 전에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어.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단 말이죠. 보험 회사에서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다. 그래서 이 보험을 타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지금까지 뭐 진료 내역서라든지 이런 각종 서류를 발급해달라. 라고 해서 각종 서류를 이 병원에서 발급을 해줬어요. 그래서 A가 이 서류를 발급받아서 이제 보험사에다가 보험료를 청구하는 거예요. 보험료를 청구한다.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A에게 보험료를 주겠죠. 지급을 합니다. 맞죠? 이런 절차죠.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병원이 여기 나와 있지. 비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해서 개설한 병원이었단 말이에요. 이 안과 병원이. 근데 의료진은 면허를 갖춘 정식 안과대학을 나온 면허를 갖춘 의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사가 정식 자격을 갖춘 의사가 눈 수술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데스크에서 각종 서류를 발급해 준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병원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 법인이었는데 이것을 그 데스크에서 이 서류를 발급할 때 우리 병원은요 의료법 개정이 의료법 위반된 그런 병원입니다. 라는 것을 고지하면서 이걸 발급해 줘야 되냐? 그걸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환자가 그런 사실을 모른 채 서류를 받아서 보험사에다 보험을 청구하는 것이 사기입니까? 사기가 아니지. 아니 이 병원이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되는 건 별 문제예요. 별 문제고 병원 측에서 이 환자에게 서류를 발급해 주는 것 자체가 이걸 고지하지 않고 발급해 주는 것 자체가 사기는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사기는 아니다. 이걸 받고 이 사람이 청구하는 것 자체도 또 사기도 아니다 이런 말이지. 이걸 사기가 되면 의료업계에 엄청난 혼돈이 올걸요. 이런 건 아니고 병원 자체가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되는 것은 별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기는 아니다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19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역시 비의료인이라 할지라도 그 개설한 병원이었는데 역시 면허를 갖춘 의료인 세모 치시고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이런 걸 얘기하지 않고 이런 진료수가 지급을 청구했다 하더라도 사기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번 판례는 병원 측에서 발급해 준 거 고지하지 않고 발급해 준 것 자체가 사기가 아니고요. 19번은 이제 예를 들면 이 환자가 그걸 받아서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 자체가 사기가 아니라는 판례예요. 그렇죠? 보시면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자배법에 따라서 그 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거 보험사에 가서 청구한 것 자체도 사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기가 아니고 이것도 사기가 아니다. 그런 취지의 판례가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자, 20번 판례입니다. 자, 세 번째 줄 끝에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한 병원이었지만요. 그 병원이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설령 그 병원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설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이 면허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청구를 받은 것은 뭐가 안 된다? 사기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네요. 전부 다 요 세 가지 판례를 가만히 보시면 면허를 갖췄다는 것이 하나는 들어가 있지. 18번도 면허를 갖췄다는 것이 하나는 들어가 있지. 20번도 면허를 가진 것이 하나는 들어가 있지. 이라고 했을 때는 다른 법은 몰라도 사기죄는 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